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주파출소에는 총 11,046명이 방문했고 3,91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 제보 비율을 보면 유튜브가 27.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25.18%, SNS 11.16%, 커뮤니티가 6.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보 내용은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인사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가 28.71%로 가장 많았고요.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공보관 등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집중적으로 확산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그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26.1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하는 내용으로 18.74%가 접수되었습니다. 북한에 북한군 전사 추모비가 세워졌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조롱하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중국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조기 대선의 유일한 방법인 윤석열 대통령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12.08%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법적 대응 현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을 더욱 거세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을 파괴하는 극우 세력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과격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차장을 겨냥해 친북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간첩으로 몰아가는 등 반헌법적 선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출생지를 중국으로 조작하고 중국이 탄핵을 조장하고 있으며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선동과 폭력적 정치 행위를 모사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단순한 왜곡을 넘어 실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 조작 감시단은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현보 목사를 허위 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종교 행사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또한 신남성연대 배인규, 꽃보다 전환길의 전환기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규 TV의 이봉규 씨를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로 법적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팔공산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은 이미 2022년 지난 대선 기간에도 유포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구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을 이어가는 세력에 대해 결코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또 함께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은 앞으로도 공정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관련 대응 보고드립니다.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라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허겸 기자에 대해 고발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현재 허겸 기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해당 사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가 주요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문사의 공신력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주장은 이미 상반된 증언과 사실관계를 통해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하여 조교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조 원장에게 계엄 당화문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조 원장이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조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월 2일 김 여사에게 받은 2통의 문자에 대해 3일의 답신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심사숙고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21번째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자신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분여 뒤 본인의 발언을 통해 스스로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모순을 보이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1분여 만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김현태 단장과 소통을 통해 약 15에서 20명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밖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7층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회에서 우리 요원이 15명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었고 전부 비무장 상태라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원이라는 표현을 불과 1분여 만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모순된 발언이 반복되는 현실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뢰를 잃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정 책임자들의 반복되는 모순된 발언과 거짓 해명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지 말고 최소한의 도리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과 국민의 신뢰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태도로 사실만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은 더 이상 회피와 변명 없이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